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. 오늘 정말 오랜만에 KINX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동안 정말 이 시장의 지수 자체가 너무나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. 그래서 뭐 별다른 KINX 관련된 개별적인 어떠한 악재 때문에 주가가 밀렸던 게 아니라 이 지수 자체에 치이고 밀리면서 우리 KNX 개별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구간이 될 수 있었던 이 9만원 선을 이탈했었습니다. 자, 근데 오늘 장에서 9만원 선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해서 5%대 상승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어떠한 호재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거래량은 굉장히 적습니다.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어요. 이 말인 즉슨 지금까지 지수에 밀렸던 게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,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우리 뭐 KINX 관련된 뭐 개별적인 이슈나 어떤 뭐 정보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려놨고, 지금은 어떠한 뭐 이슈, 새로운 이슈는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자체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지수, 밀리고 있는 지수, 요 원인과 좀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지수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요 이유를 제가 좀 풀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고요. 여전히 우리 KINX 관련해서 8월 달의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. 우리 주주님들이시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뭐죠, 여러분? 과천 데이터 센터죠. 원래 기존에 5월 달에 이게 완공이 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, 기존에 유럽에서 수입을 해 오기로 했었던 어떠한 자재들이 늦춰졌어요. 그 이유가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홍해 리스크, 뭐 호르무즈 해협, 뭐 봉쇄 리스크 뭐 등등을 해서 그쪽 루트를 통하지 못해서 희망봉으로 이렇게 쭉 돌아옴에 따라서 3개월 정도 조금 뒤로 밀렸다. 그렇기 때문에 뒤로 밀린 것 뿐이지 이게 아예 취소가 되거나 아예 뭐 삭제가 되는, 없던 계획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8월 달의 재료 또한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의 시장, 이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, 기존에 여러분 이 중동 리스크라고 적겠습니다. 중동에서 지금 막 이스라엘과 이란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.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니 많이, 이런 뭐 최악의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할 수도 있다,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었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있습니다. 지금 어떤 말까지 나오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었는데, 그 기대감 자체가 꺾이니까 실망 이탈하는 그런 자금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던 흐름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좀 꺾이고 있었다. 요 두 가지 가장 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무너지고 있었는데,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요 중동 리스크, 요게 지금 좀 어느 정도 해소됐어요. 그러니까 완벽히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.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로 악수하고 서로 포화해하고 이거 아니에요.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어요.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네 나 가만 안 있을 거야, 바로 보복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미국이 말리면서 이게 좀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 시장에서 많이 증시 자금 이탈이 벌어졌는데,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조정이라 그러죠. 조정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렇게 감행하려다, 이틀 뒤에 보복 공격 감행하려다 연기가 된 요것이 지금 우리 증시에는 좀 어느 정도 호재거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이탈했었던 이런 자금들이 좀 어느 정도 다시 유입이 됐고, 그래서 소폭 이렇게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. 자, 근데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이 금리 인하 요거 관련된 건 리스크가 아직까지 뭐 완벽히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. 이제는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3월 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까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고금리 민감 기술주들이 좀 대거 하락을 했습니다. 엔비디아는 3.87% 빠졌고, 뭐 테슬라는 1%대 하락을 보였다고 하네요.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, 이제는 금리가 동결도 아니고, 뭐 인하는 당연히 아니고요, 동결도 아니고
금리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주식시장에선 엄청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중동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되는 바람에 이 유가 자체가 조금 소폭, 이때 당시 87까지도 터치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은 82.89까지 조금 소폭 안정화를 찾고 있는 기조입니다.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죠, 여러분. 요때 4월 16일이었거든요. 4월 16일에 점심시간쯤이었는데 이때 이 원달러 환율이 1,400원을 돌파를 했었어요.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여기서 딱 터치만 해주고 조금 밀리면서 다시 이 달러 환율 자체도 안정화를 찾아주고 있는 기조입니다. 1374원까지 지금 현재 떨어진 상태예요. 근데 뭐 더 떨어져야죠, 사실. 이것도 비쌉니다. 1374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. 이렇게 달러의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게 우리 주식시장에선 호재거리로 작용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런 요건들 때문에 지금 오늘의 증시가 이 시각 세계 증시를 한번 좀 보시면요. 아까 우리가 이 미국, 여기서는 이제 기술, 고금리에 민감한 기술 관련주들이 조금 대규모 이탈을 하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1%대 하락이 있었어요. 근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. 미국과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중동 리스크가 완벽히 해소가 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가 연기를 했다. 여기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덕분에 유가도 낮아지고 있고요. 달러 환율도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 기조이죠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.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. 23년도 중순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그 재료가 여러분 과천 데이터 센터였습니다. 그죠? 여기에 증설을 할 것이다. 그리고 완공이 다 되어 갈 것이다.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이렇게 그때그때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 요때 딱 이후로 이 과천 데이터 센터 완공 시점이 5월 달에서 8월 달로 밀렸다. 근데 요거를 시장에서 좀 악재로 판단을 했어요. 그래서 요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수급에 어느 정도 이 상승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반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도 여기선 이탈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. 이 이유 자체가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. 단순히 그냥 5월 달에서 8월 달로 연기가 된 것 뿐이기 때문에 이 재료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죠.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직접적인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들어왔던 어느 정도의 수급이 조금 이탈을 하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기간 동안 또 이탈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130조 원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. 그리고 아마존에서 200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할 것이다. 등등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재료들이 나왔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덕분에 AI 관련 테마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많은 수급을 받으면서 시장에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 산업군 전반적인 좀 상승 기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탈이 발생하지 않았다.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밀렸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업종 자체, 이 코스닥 지수 자체가 빠졌죠. 이때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만우절이었죠. 거짓말처럼 미국의 각 주에 있는 연방준비은행, 즉 연은의 총재들 입에서 금리 인하가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약 2달에 걸쳐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돌아왔던 이 수급들이 이탈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약 2달간의 요 상승분을 거의 한 보름 만에 어느 정도 좀 다 반납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형국이었습니다. 근데 다행히 오늘장에서 코스닥 지수 지금 현재 2.29%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래서 KINS 차트를 조금 미시적으로 좀 당겨서 한번 좀 보시면요.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14,000 거래량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KINS 관련해서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의 6%대 가까운 상승이 나오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요 지수가 밀리면서 자금 이탈들이 발생했던 그런 기조였는데 이게 다시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그냥 기술적인
기술적인 반등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점점점 이 8월 달이 다가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다시 KINX의 데이터 센터에 관심을 갖게 될 테고,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, 랠리를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뭐 간단히 좀 중요한 게 지수가 계속 지금의 반등세를 이어가 주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사람들의 또 관심도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KINX 뭐 지난번 전고점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뭐 한 요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. 추가적인 정보나 어떠한 이슈들 생기면 그때그때 제가 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KINX 관련된 말씀 나눠봤고요.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